이제 그만 보세요. 수능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면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점프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영어 공부에 관한 컨텐츠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해외 유학이나 이민, 해외 취업이라든지 그런 더 큰 꿈을 위해서 영어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시중에 넘쳐나는 쉽게 배우는 영어, 1시간 안에 끝나는 문법, 5분에 끝나는 단기간의 마스터 같은 컨텐츠들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셨나요? 미드만 많이 보면 영어가 는다? 5분짜리 영상, 1분짜리 릴스? 이제 그만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새로 생겼고 당시에 특목고 열풍이 엄청 거셌기 때문에 저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토플 공부도 했었고 그 서울대에서 만든 시험 뭐죠? 탭스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었고요. 토익 공부도 당연히 했습니다. 토익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625점이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전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능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면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한 달 정도 해서 쳤더니 880점이 나온 거예요. 대학교 와서는 엄청 더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시간이 가면서 토익이 좀 더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한 915점 정도 교환학생에 지원하려고 모의고사를 딱 7일을 공부하고 쳤는데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말하기도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같이 교환학생 갔던 학교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교환학생에서 영어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쓰기를 정말 많이 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쓰기 실력이 진짜 없었는데 그러고 교환학생 갔다가 돌아오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를 이제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한 달간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955점을 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최고 점수입니다. 한참 영어 스피킹 점수도 만들어야 돼서 오픽을 준비했는데 2주 조금 넘게 준비하고 AL을 바로 받았었습니다. IELTS는 3개월 동안 공부해서 7.0을 받았고 PTE는 3주 공부를 해서 79점을 달성했고요. 제가 PTE를 2024년에 쳤으니까 사실상 영어 공부를 평생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부터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방법론들이 진짜인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꾸준함이 꼼수를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쏟아지는 영어 공부 어플이나 10분짜리 인터넷 강의 시리즈,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보면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구조로 영어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지식들, 회화, 문장들을 제공합니다. 영어 퀴즈 스토리를 업로드해주는 그런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를 해두면 친구 소식을 보다가도 단어 퀴즈를 한번 풀고 넘어갈 수 있죠. 특히 대화 상대가 필요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플 활용이 꽤 도움이 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저도 말하기 어플을 사용해봤는데요. 영어권 국가로 여행을 가기 전에 좀 입을 푸는 용도? 한국에서는 영어로 말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정말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로 된 10분 강의들, 지루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한두 강의 들었다는 성취감까지 올려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공부했을까요? 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공부법이 결국 여러분의 큰 꿈을 이루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량이 너무 적습니다. 1분짜리 영상이나 5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시간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1분짜리 영상 몇 개를 봐야 할까요? 40개? 50개? 그런데 그 40, 50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결국 1개, 2개를 봤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교시에 수업을 한 것과 절대 맞먹는 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드를 봐서 접촉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미드를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 영상의 90%는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면 10%만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어는 접촉량 싸움이라고 하지만 아는 부분만 듣고 보고 반복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촉량을 늘려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미드만 봐도 영어가 느는 것 같던데 하는 것을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깊이가 부족합니다. 1분짜리 영상과 5분짜리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40-50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40개를 봤다, 8개에서 10개를 봤다 라고 할 때 그 8개에서 10개가 모두 다 연결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범위라든지 뉘앙스 같은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드에 나오는 특정 문장이나 표현을 몇 번 봤다고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표현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That's a rip-off. 그거 바가지다 야, 이런 표현을 들어서 봤다고 해서 비슷한 뜻으로 It's a scam, I was overcharged, 이런 표현을 자유롭게 상황에 맞춰서 구사할 수 있을까요? 짧은 영상이나 퀴즈로는 단어의 뉘앙스나 문법적인 변형이라든지 문화적 맥락까지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지식만 이렇게 흩어져서 쌓일 뿐이죠. 물론 여행 가서 식사 주문하고 쇼핑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영어를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 외국인 친구 사귀고 행아웃 잠깐 몇 번 하는 정도에는 이런 방법들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은 꿈이 크지 않나요? 유학이라든지 해외 취업, 이민, 그런 큰 꿈을 위해서는 그릇을 키우는 진짜 영어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봤던 진짜 영어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어 겁나 외우기입니다. 겁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무식하게 계속 많이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어는 언어의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외울 단어 세트, 단어장 책 있죠. 보캐블러리 책이라든지 이런 걸 정했으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외워야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넘어가지 마세요. 소리내서 읽어야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봐야 되고 노트에 써봐야 되고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퀴즐렛 같은 어플을 써도 좋고요. 넘기는 종이 카드 같은 거를 활용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사실 영어학원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알려주신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하루에 단어 100개, 150개씩 외우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연습장을 그때는 활용했어요. 연습장이 뭐냐면 위에 상처리 되어 있는 긴 스프링 노트 있죠? 이거를 가로로 돌립니다. 그럼 옆에가 이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겠죠? 이거를 6조각이 되게 접어요. 어떻게 접어야 되지 그럼? 한 번 접고 안 되는데 한 번, 2번 접으면 3등분이 되죠? 그거를 다시 한 번 접으면 6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외우고자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를 쭉 씁니다. 뜻을 보면서 단어를 쭉 써요. 뜻은 안 써요. 뜻은 안 쓰고 단어만 쭉 쓴 다음에 단어장 덮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보고 뜻을 씁니다. 애플이면 사과, 윈도우면 창문. 옆에 영어 단어만 써있잖아요. 뜻을 쭉 써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단어가 안 보이게 접어요. 어떻게 되죠? 한국어 뜻만 보이죠. 한국어 뜻 옆에 이제 단어를 다시 써요. 그렇게 쭉 써요. 한꺼번에 한 20개 정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으면 금방 기억이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접어서 영어 단어만 보이게 해요. 영어 단어만 보이죠? 그러면 그 옆에 영어 단어만 보고 다시 내가 써놓은 애플만 보고 사과 씁니다. 이걸 6번을 5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뜻을 보고 단어를 떠올릴 수 있냐? 단어를 보고 한국어 뜻을 떠올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외우니까 빠르게 많은 단어를 외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이 잘 맞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왜냐하면 뜻을 많이 알면 문법을 몰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국어란 또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단어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어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make는 만들다지만 make a bed처럼 침대를 정리하다라는 뜻이죠. idiom, 관용구를 함께 외워두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걸 알지만 기초적인 문법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언어의 설계도예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설계도가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분사 구문의 도치 이런 너무 어려운 문법 말고 기초적인 틀을 잡아주는 문법책 이거 한 권 끝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 권을 정해서 반복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3번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문법 공부를 너무 깊이 있게 문법만 파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말하기나 듣기나 읽기에서 나오는 구문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규칙을 활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예문을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책을 보면 좋긴 한데 꼭
책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 좋은 인터넷 강의라든지 자료가 많으니까 무크 같은 고급 강의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활용해도 좋고요. 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EBS를 활용해도 물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 문법 못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감이 없지 않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설계도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과정을 끝까지 끝내기입니다. 책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한 권을 끝까지 푸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책이나예요. 이 책이 나한테 맞을까? 저 책이 더 좋은가? 요즘 트렌드는 이 책이 반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 고민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 후기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광고에 너무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어떤 책이든 괜찮으니까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끌리는 거 하나 딱 골라서 일단 시작하세요. 제가 책으로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책이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을 보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풀어야 그 책의 진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이 월등하게 성장합니다. 앞에 두 단원만 보고 쌓여있는 책 많으시죠? 세 번째 단원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20%만 보고 그만둔 프리패스 평생과정 이런 거 있죠? 오늘부터 21% 채워보는 거예요. 또 유튜브로 인강을 보고 계신다면 강의자가 만들어둔 재생 목록 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서 오늘 시작해서 올해 2025년이 가기 전에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을 꾸준히 하신다면 저는 정말 못 이겨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을 보는 게 좋냐? 시험별로 한번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것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케임브리지 IELTS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바로 종이책을 사지 마시고 구글에 케임브리지 IELTS를 검색해보시면 관련 자료가 정말 많아요. 한번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종이책이 꼭 필요하다, 종이책으로 푸는 게 좋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고마켓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근에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책들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많아서 IBM이나 뭐나 어떤 것을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LC, RC 이렇게 나눠준 책이 있어요. 뭐 유명한 해커스로 따지자면 빨강이, 파랑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두꺼운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한 권으로 된 기본서를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출 천재 이런 책들 있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나 이거 들고 오늘 도서관 가기 너무 귀찮다, 스터디 카페 나가기 너무 힘들다, 부담스러워서 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가벼운 기본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토익을 한 번도 안 쳐본 분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책을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팝니다. 2권 세트나 5권 세트 이렇게 파는데요. 그러니까 한 권에 3,000원꼴로 해서 5세트면 15,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먼저 그 모의고사 한 세트를 실제 시험 시간과 같이 시간에 맞춰서 쭉 풀어보고 정말 조용한 환경에 시간도 딱 맞춰서 알람 맞추고 한번 쭉 풀어보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600점 이하다 이러면 정말 쉬운 단어와 문법부터 많이 외우고 공부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 8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많이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한 세트를 풀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토익 공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에서 오히려 시중에 책이 정말 없는 시험인데요. 무엇보다 유형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유튜브라든지 잘 정리해둔 블로그 같은 것도 정말 좋아요. 아니면 1대1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완전 기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1대1 강의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유형에 대해서 쭉 듣고 한 2-3시간 정도 유형에 대해서 익히고 나서 이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이 필요한 유형은 템플릿도 찾아둬야 하고요. 그 후에는 바로 에이프유니라는 어플이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 수 있는 어플인데 거기서 중요도가 높은 유형을 계속해서 푸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대비책을 풀 때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춤 문제는 솔직히 굳이 다시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틀린 문제는 꼭 헷갈려서 틀렸더라도 왜 헷갈렸는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책에 표시해서 단권화를 하셔도 좋고요. 오답 노트를 만드셔도 좋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에 나는 이 책을 2번 볼 것 같다 라면 책에 표시하지 않고 따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와, 나 지난주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 막 4시간, 5시간씩 5일 동안 했는데 20시간 넘게 공부했는데 지지난주에 틀렸던 걸 오늘 또 틀렸네? 하면서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97점 받았어요.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고 모의고사가 어려워지니까 80점대 후반에 점수가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던 영어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영어 실력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느는 게 아니다. 영어 실력은 계단식으로 늘어난대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실력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양이 축적되면서 한꺼번에 점프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을 잃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세요. 그 계단 끝에는 분명히 원하는 목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쩌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저한테 효율적인 공부법을 되게 잘 알 것 같다고 영상이 기대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좀 실망하셨겠는데? 하지만 공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꾸준함은 결국 여러분의 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추진력과 꿈을 저는 믿습니다. 영어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조금 더 알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